북한의 드론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 군의 정찰 작전이 외환제로 수사받는 일이 벌어졌다. 자폭 드론을 대량 생산 중인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 군 내부는 드론 작전 지휘부가 수사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장 키릴로 부다노우는 최근 미 군사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자폭 드론 생산 기술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 아래 샤헤드 계열 드론을 모방한 자폭 드론을 대량 생산 중이며 김정은은 지난해부터 드론 성능 시험을 직접 지도하고 생산체계 구축을 독려해왔다. 이미 북한은 매달 수천 기 규모의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안보 상황 속에서 특검은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을 체포하고 평양 무인기 작전을 외환제로 수사 중이다. 김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2025년 7월 17일부터 본격 시작됐고 이후 7월 21일 구속됐다. 김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해당 작전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한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며 대통령실의 지시 없이 합참의 명령에 따라 수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도발 유도 의도는 전혀 없었고 비상계엄과의 연결도 터무니없는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특검이 드론 작전과 관련된 지휘체계, 기종, 경로, 작전 방식 등 민감한 군사 정보를 전방위로 파헤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수사는 결국 우리 군의 드론 작전 능력 전체를 무력화시킬 뿐 아니라 해당 정보가 북한에 노출될 위험까지 만든다. 북한은 지금도 드론 기술을 빠르게 진화시키며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그에 맞서 싸워야 할 사령부를 수사하고 있는 셈이다. 이건 그냥 수사가 아닙니다. 이건 군의 눈을 멀게 하는 일입니다. 사령부가 위축되면 위급한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괜히 또 수사당할까 봐 드론을 안 띄워요. 결국 북한 드론은 날아오는데 우리는 하늘만 보며 왜 아무도 대응을 안 해?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2022년 12월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했을 당시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 전쟁 유발 행위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는가? 오히려 그때는 국방부를 비난하며 왜 못 막았느냐고 몰아붙이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정찰 드론을 띄웠다고 해서 그것이 전쟁 도발이고 이적행위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찰은 군의 기본 임무다. 북한이 우리의 군사시설을 드론으로 염탐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북한군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찰 작전을 벌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국제적으로도 드론 정찰은 각국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군사행위다. 일본도 중국, 러시아, 북한을 상대로 드론 정찰을 운용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한국과 일본, 인도, 대만을 대상으로 드론과 정찰기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어떤 경우엔 작전을 일부러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자신들의 정찰 능력이나 존재를 과시하고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전략도 존재한다. 들키는 것조차 작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특검의 논리는 단순하다. 들키면 죄다. 실패했으니 범죄라는 식이다. 그렇다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찰 실패가 죄라면 정찰 성공은 범죄입니까? 결국은 성공했든 실패했든 정찰 자체를 죄로 보는 것 아닌가? 그게 말이 되는가? 북한이 우리를 정찰하는 건 적이니까 당연하다고 하고 우리가 북한을 정찰한 건 범죄라면 그럼 군대는 왜 존재합니까? 북한은 우리를 감시해도 되고 우리는 감시하면 안 된다? 그게 공정이고 법치입니까? 평양 상공을 드론이 정찰했다고 전쟁 도발이 된다면 미국이 북한 위에 띄운 인공위성은 왜 괜찮습니까? 그럼 미군도 외환제로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정찰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다면 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드론 작전이 발각될 경우 발생할 정치적 부담은 따져봐야겠지만 발각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수행하고 사후 외교적 수습을 하는 것 또한 군과 외교당국의 역할이다. 특검의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민주당이 과거 북한의 서울 상공 드론 침투를 전쟁 유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비판은 없었다. 침묵했던 그들이 이제 와서 우리 군의 정찰 작전을 두고 전쟁 도발이라 말하는 건 이중잣대이자 군 무력화에 불과하다. 도발을 막기 위해 정찰하고 위기를 대비하려는 게 군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 정찰이 죄가 된다면 이 나라는 총을 들고도 발포 못하는 군대를 원하는 것입니까? 이와 비슷한 예는 과거에도 있었다. 1973년 진백골 연대 전방대대가 철책 근처에서 표지판 작업을 하던 중 북한군의 총격 도발로 아군이 부상당했다. 이에 당시 사단장이던 박정인 장군은 포병연대에 대응 사격을 명령했고 105견인 곡사포에서 발사된 백린 연막탄이 북한군 지피 내부를 직격하며 지피 건물과 상주 인원 36명이 통째로 날아갔다. 3.7 완전작전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북한군에 큰 충격을 안겼고 북한은 해당 지역에 2개 사단을 추가 배치하며 3사단을 경계하게 된다.
하지만 남북협상 국면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박정인 장군은 한 달 뒤 불명예 전역했다. 그로부터 12년 뒤인 1985년 평양을 방문한 이산가족 단원의 일행에게 북한 고위 간부가 그 요란한 사단장은 요즘 뭘 하오? 라고 묻는 일화는 진짜 위협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정찰과 대응은 결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이 상황을 영상으로 마무리하며 시청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북한의 드론에는 침묵하던 그들이 우리 군의 드론에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진짜 이적행위는 무엇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정찰이 죄가 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